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2일, 오늘 동아시아 시장에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시장부터 보죠. 오늘 한국 증시가요, 정말이지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냥 좀 올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마감 지수가 5,522.27, 상승률이 무려 3.13%예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오르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이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폭발적인 상승 뒤에 숨겨진 엔진이 뭔지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한마디로 강력한 데이터와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2월 첫 열흘간 수출 실적을 한번 보세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7.6%나 급증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성장이 그냥 운 좋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의 결과물이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경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낮은 시간 선호도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먼 미래의 큰 가치를 보고 참고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낮은 시간 선호도 철학이 한국 기업들의 전략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겁니다. 다들 힘들다고 허리띠 졸라맬 때도 R&D 투자는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끈질긴 인내와 투자의 결과가 바로 지금 2026년 AI 슈퍼사이클의 주도권이라는 엄청난 결실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동력도 있었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꾼 제도의 힘이죠. 이걸 제도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도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 주니까 해외 투자자들 눈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꾼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 시장이 훨훨 날아오르던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홍콩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각자 다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중국 본토 시장은 춘절 연휴가 끝나면 정부가 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덕분에 어느 정도 버텼어요. 하지만 홍콩은 상황이 달랐죠. 미국 달러의 환율이 묶여 있다 보니까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압박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2월 말까지의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저희 모델은 한국 시장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중국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콩은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네요. 전망을 아는 것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퀀트 전략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 조절 모멘텀 전략입니다. 일단 MACD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신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RSI 지표가 80을 넘어선다 싶으면 일부 이익을 실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만약에 중요한 지지선인 5,300선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손절해서 자본을 지키는 아주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 전략인데요. 양쪽에 무게를 두는 역기처럼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한쪽에는 AI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반도체 같은 성장주를 담고요. 다른 한쪽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볼 저평가된 금융주 같은 가치주를 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폭발적인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중립 전략입니다. 이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펀더멘탈이 튼튼한 한국 시장,
코스피 200 선물은 사고, 롱, 외부 압박으로 힘든 홍콩 기술주, 항생테크 선물은 파는 숏 겁니다. 그러면 두 시장의 성과 격차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코스피 5,500 돌파는 그냥 주가가 한번 높이 오른 사건,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이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드디어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대세 상승장,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데이터가 바로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